말씀 중에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무서워했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도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 무서워하셨나요? 어린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모두 8형제인데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유목 생활을 하신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덕분에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에 대단히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온 국민을 섬기고 일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든 정치 생활을 하게 되면 교양과 가정교육이 그 사람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과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참된 가르침과 가정교육이 사람을 남들로부터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가정교육대로 사람이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시고 지금 오시는 길인데 네. 오늘 정상회담 중에 두 분께서 가장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의제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양국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에는 몽골 국민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은 수치죠. 우리는 몽골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특징이죠. 양국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엔 몽골에 많은 교민이 살고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한 주제는 경제협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고 또 안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금년 7월 몽골 방문 초청을 받아들였고 또 몽골에서 오는 7월에 아셈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찬을 가졌는데요. 박 대통령께서는 식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실 만큼 이 논의 주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단한 노력과 추진력이 저를 놀랍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신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수백만 명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7월에 몽골에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 열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가 20회째죠. 20년째 정상회의를 몽골에서 개최를 하는데 자, 몽골에서 한국과의 외교가 우선순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셈에 대해선 두 가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올해가 아셈 창설 20주년 되는 해인데요. 다음 10년의 계획을 이번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 7월 몽골에는 수많은 아셈 회원국 정상들이 방문합니다. 아시아나 유럽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는 몽골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대하고 선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몽골은 두 개의 큰 이웃 국가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제3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제3의 이웃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님께서 중국, 러시아라는 큰 나라랑 이웃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3의 이웃 중에 한국이 첫 번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정말 진솔하게 느껴지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하고는 2009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한 만나신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 방안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치료하고 있는 몽골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교민들과의 간담회는 서울시장과 울란바토르 시장도 함께 했는데요. 공개적이고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알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KBS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몽골의 대외 정책 문제에 관해 한국 외대에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우리 양국 간의 장래가 밝고 잠재력이 보이는 협력 분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T 분야, IT 기술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IT 분야, 녹색 경제에서의 협력이 이제 기대할 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이런 IT, 녹색 분야의 그 상당히 높은 기술 중에 몽골에서 가장 먼저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배웠으면 하는 기술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한국은 IT 기술이 뛰어난 나라죠. 몽골도 물론 IT 분야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300만 명인데 500만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목민들도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자녀들과 통화를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와 딸이 전화로 아침 인사를 하고 늦잠 자지 말라고 깨워주기도 합니다. 유목민들은 울란바토르 시장 상인들과 전화를 하면서 캐시미어의 가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IT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 분야 발전에 한국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큰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몽골로 돌아옵니다. 몽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운 것을 반드시 몽골에 와서 실행에 옮기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배우면 고향에서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을 마음에 품죠. 저는 앞으로 양국의 엔지니어 양성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IT 분야에 공동으로 대학을 설립할 것을 희망합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이 앞으로 협력할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 합작회사나 공동사업의 가능성도 추진할 수 있겠죠. 네, 300만 인구의 휴대전화가 500만 대라면 한 사람이 한 대 이상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어떤 사람은 2개의 핸드폰 혹은 3개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의 통신 회사들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72시간 이내에 TV 방송 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몽골이 세계 10대 광물 자원 부국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조금 자원이 많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와 관련 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의 여지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에게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천연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몽골에서 제가 제안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투명장부 관련법이란 겁니다. 천연자원의 수익과 국가 예산은 유리창으로 내다보듯이 전 국민에게 투명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몽골의 천연자원을 몽골에서 가공하고 가급적이면 몽골에서 완제품을 생산해서 제3의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몽골의 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호 보완해 가면서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 와 계시는 몽골 국민들을 만나셨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몽골에서 지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이걸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실크로드는 과거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상인들의 교통로였습니다. 칭기즈칸 제국이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바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당시 몽골 제국은 자유무역을 지원했습니다. 자유무역을 위한 통로의 안전 또한 보장해줬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돕기 위해 최초로 안전을 보장한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이 몽골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또 러시아와 협력해서 경제 인프라 통로에 관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제안이 있었고요. 또한 한국에서 제안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모두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제안으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몽골 정상 간 대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오는 6월에 세 번째 회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몽골을 통과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앞으로 이웃 국가들과 더 나아가서 이웃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